오늘 신문입니다. 먼저 한국일보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 성급이 언론 대응부터 압수수색까지 철저히 대비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그 과정에 해경이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해운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신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한국 성급의 임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개인 수첩이나 메모 등이 일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대외협력 직원은 압수수색 직전에 핸드폰을 새 것으로 교체하기도 해서 상당히 의심이 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압수수색 직전에 해경 정보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문건까지 검찰이 확보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이번 주까지 자료 검토를 끝내고 한국 성급의 전현직 간부를 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수사의 칼날이 해경 간부로까지도 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표지판 보시죠.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비상구를 나타내는 대피 유도등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다라고 싣고 있습니다. 급하게 뛰는 사람이 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잘 모를 때 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이죠. 급박한 상황에서 왼쪽으로 뛰어가라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인데요. 대부분 문이나 다른 지시등이 없기 때문에 이 표시에만 불이 들어온 경우가 있죠. 특히 영화관 같이 어두운 데서는 이 불만 보일 때가 많은데요. 급한 상황에서는 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이마저도 간판이나 등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는 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실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에 46년의 경력을 마치고 은퇴한 빌 도어티 선장과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도움말을 실었는데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승선 직후, 배가 기울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입수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승선한 후에는 구명조끼, 구명볼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객실부터 이곳까지의 출구를 외워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후 배가 기울어지는 상황에서는 구명조끼를 무조건 입고 입은 후에는 구명볼 근처로 가거나 무조건 높은 곳을 향해서 탈출이 쉽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세월호 사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었죠. 마지막 입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후의 선택이라고 말하는데 들어가야 한다면 몸을 연필처럼 꼿꼿하게 세우고 발부터 들어가면서 고개를 숙여서 목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가 없을 때는 배낭이나 스티로폼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도어티 선장은 비상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은 배가 기우는 것을 인지한 그 즉시 비상벨을 울리고 탈출 계획을 세운 후에 승객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의 행동은 이에 정반대였죠.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4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북한 내부 사정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김정은이 이미 몸무게가 120kg에 육박하고 심근경색이 있어서 치료 중이다.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에 이미 안면마비, 심근경색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자유북한 방송이 밝혔다는 것인데요.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에 심리적으로 불안증 증상에 폭식 또 폭주의 우울증까지 겹쳤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북한 특권층이 이용하는 동아진료소 주변에서 나온 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초 김정은이 나온 영상만으로 분석을 해봐도 이 몸무게가 100kg는 넘을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의 사망 원인,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의 신예 포수이죠. 이흥년 선수입니다. 밑에 새겨진 단어, 부모였습니다. 이흥년 선수 밑에 이 단어를 넣은 후에 야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자, 옆은 LG의 마무리 투수 봉중훈 선수의 글러브인데요. 숨진 아버지의 사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2012년 가남 투병 중에 꿈에 그리던 시구를 한 장면인데 아버지를 위해서 공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뿌리고 있습니다. 효자 야구 선수는 이 둘뿐만이 아닙니다. 두산의 민병헌 선수는요. 아버지가 중1 때 돌아가시고 홀로 된 어머니를 위해서 야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홈런 4개, 3할 이상을 때리고 있죠. 넥센의 이성열 선수 몸으로 효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즌이 끝나면 고향에 내려가 농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는 농사가 야구보다 쉽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왠지 어색해서 이런 말 잘 못했을 것 같은데요.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셔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